오토바이가 이지환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지환은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는 헬멧을 쓰고 있었고 곧바로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이지환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뭐였지? 이지환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분명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자신을 노리고 온 것 같았거든요. 박영란은 이지환이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환 씨, 괜찮아요? 박영란은 이지환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안심시켰습니다. 영란님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영란은 불안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우연이 아닐 것 같았거든요. 박영란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분명히 이지환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사고 후 바로 도망쳤습니다. 박영란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야. 고성이가 이지환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박영란과 이지환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요. 박영란은 고성이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지환 씨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고성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영나야? 박영란은 CCTV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킨 거 다 알아요. 오토바이 사고 위장해서 지환 씨 위협한 거요. 고성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영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일 뻔했잖아요. 고성이는 변명했습니다. 영나야,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 진짜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박영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가 이지환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거든요. 박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이지환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갑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지환 씨, 사표 쓰세요. 이지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란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환 씨,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사표 쓰고 그만두세요. 이지환은 상처받았습니다. 영란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영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그만두세요. 이지환은 박영란의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영란가 자신을 지키려고 이러는 것 같았거든요. 영란님, 혹시 저를 위해서 이러시는 건가요? 박영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사정이에요. 하지만 박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란님, 괜찮아요. 제가 사표 쓸게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박영란은 이지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지환은 박영란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영란님이 나를 지키려고 이러시는구나. 고성희 이사장님이 뭔가 한 거야. 이지환은 박영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다니 이지환은 감동했거든요. 영란님, 사랑해요. 영란님을 평생 지킬게요. 박영란은 이지환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고성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박영란와 이지환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박영란은 불안했습니다.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할까? 이지혁은 지은호의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은호는 간 이식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매일 병원에 찾아가 지은호를 돌봤습니다. 죽과 과일을 사다 주고 지은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가져다 줬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선배, 매일 이렇게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지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내가 빨리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해. 지은호는 이지혁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였지만 요즘 들어 지은호에게 확실히 마음이 갔거든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책을 읽어주고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선배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한우진도 지은호의 병실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 덕분에 살았거든요. 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지은호는 오빠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당연한 거예요. 우린 쌍둥이잖아요.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의 병실에 찾아왔지만 지은호는 고성이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사장님, 왜 오셨어요? 고성이는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우진이를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지은호는 과일 바구니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전 우진 오빠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사장님 때문이 아니에요. 고성이는 상처받았지만 지은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지은호를 버렸고 간 이식 때문에 다시 찾았으니까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호는 고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전 이사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고성이는 병실을 나왔고 복도에서 한우진을 만났습니다. 한우진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은호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은호가 힘들어해요. 고성이는 아들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은호한테 미안해서 그래. 한우진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이 필요해요. 은호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호야, 이제 내 마음을 전해야겠어. 내가 회복하면 꼭 고백할 거야. 이지혁은 다짐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선배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고성이는 박영나가 웹툰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영나는 대학원생이자 화가였는데 최근 웹툰 연재 제안을 받았거든요. 박영나는 어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 웹툰 그리고 있어요. 연재 제안 받았어요. 고성이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웹툰? 영나야, 내가 왜 그런 걸 해? 박영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화가로서 제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고성이는 반대했습니다. 안 돼, 영나야. 넌 좋은 집안에 시집 가야 해. 웹툰 작가 같은 거 하면 안 돼. 박영나는 어머니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엄마, 왜 제 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성이는 박영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박영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이미 웹툰 연재를 시작했고 독자들의 반응도 좋았거든요. 고성이는 화가 났습니다. 영나가 내 말을 안 듣네. 이지환 때문이야. 이지환이 영나를 꼬셔서 이렇게 만든 거야. 고성이는 이지환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고성이는 이지환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겁을 줬지만 이지환은 박영나 곁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고성이는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고용해서 이지환을 다시 위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어머니의 계획을 눈치챘습니다. 박영란은 고성이에게 경고했습니다. 엄마, 지환 씨한테 또 뭔가 하면 전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 한우진 오빠가 이식한 것, 그리고 지환 씨를 위협한 것까지 전부요. 고성이는 딸의 협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나야, 제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고성이는 애원했습니다. 박영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환 씨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웹툰 그리는 것도 인정해 주세요. 고성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영나야. 엄마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 박영란은 어머니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까지 대립해야 한다는 것이 슬펐거든요.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지환 씨, 이제 안전할 거예요. 엄마가 더 이상 위협하지 않을 거예요. 이지환은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영란님, 고마워요. 영란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조옥래 할머니는 산책을 하다가 박성재와 이수빈의 데이트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조옥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성재 아니야? 그리고 우리 수빈이랑? 조옥래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비밀로 할 거예요? 박성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혁이한테 어떻게 말할지 고민 중이야. 이수빈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옥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빈이가 성재랑 사귀고 있었어? 지혁이는 알까? 조옥래는 집으로 돌아가 김다정에게 말했습니다. 다정아, 큰일 났어. 수빈이가 성재랑 사귀고 있어. 김다정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성재랑? 지혁이 친구잖아. 김다정은 이수빈을 불러 물었습니다. 수빈아, 내 성재랑 사귀고 있어? 이수빈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김다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봤어. 수빈아, 내 오빠한테 말했어?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김다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아, 빨리 오빠한테 말해야 해. 나중에 알면 더 상처받을 거야.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오빠한테 말할게요. 하지만 이수빈은 오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조옥래는 김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우리 집안에 큰일이 생겼어요. 수빈이가 지혁이 친구랑 사귀고 있대요. 김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면 어쩔 수 없죠. 젊은이들 일은 젊은이들이 알아서 하겠죠. 조옥래는 김장수의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병실에서 지은호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이수빈은 오빠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화낼까? 이수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옥래와 김다정은 오붓하게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에서 옷도 보고 점심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옥래는 김다정에게 말했습니다. 다정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우리 자주 이렇게 나오자. 김다정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정말 좋았어요.
두 사람은 쇼핑백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이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김다정은 차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조옥래를 밀쳐내고 자신이 차에 부딪혔습니다. 김다정은 차에 부딪혀 날아갔습니다. 조옥래는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정아.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김다정과 조옥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김다정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조옥래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상철은 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하지만 김다정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이상철은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다정이 살려주세요. 이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철은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이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지혁아. 수술 중이야. 이지환과 이수빈도 울면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조옥래는 다리 치료를 받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장수가 찾아와 조옥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르신, 괜찮으세요? 조옥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정이가 나를 구하려고 차에 부딪혔어요. 내가 미안해요. 김장수는 조옥래를 위로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상철과 자식들은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이상철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네, 저예요. 제 아내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이상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지혁과 이지환, 이수빈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김다정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가족들은 김다정의 병실로 가서 김다정을 지켜봤습니다. 김다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빨리 깨어나.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이지혁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제가 좋은 소식 들려드릴 게 있어요. 이지환과 이수빈도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병원에는 두 가족이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은호와 한우진이 회복 중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김다정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어머니와 지은호 사이를 오가며 두 사람을 돌봤습니다. 지은호는 김다정의 사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배, 어머님이 괜찮으실까요? 이지혁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질 거야. 엄마는 강한 분이시니까. 하지만 이지혁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선배, 힘내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위로에 힘을 얻었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이지혁은 지은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박성재는 김다정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었거든요. 지혁아, 어머니 괜찮으시니?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성재야. 아직 의식이 안 돌아오셔. 박성재는 친구를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지여가 어머니 꼭 괜찮으실 거야.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오빠가 힘든 시기인데 자신과 박성재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이수빈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좀 안정되면 그때 말하자. 조옥래는 다리 치료를 받으며 김다정을 걱정했습니다. 다정이가 나를 구하려고. 내가 미안해. 김장수는 조옥래를 위로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불운한 사고였어요. 하지만 조옥래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김다정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보. 김다정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이상철은 급하게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깨어났어. 의사 선생님. 의사가 달려와 김다정을 검사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네요. 다행입니다.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도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엄마. 세 자녀는 어머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김다정은 자식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걱정 많이 했지? 김다정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조옥래도 김다정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다정아, 미안해. 내가 나를 구하려고. 김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를 지켜드려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깨어나셨어. 지은호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선배,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있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어. 고마워. 과연 김다정은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수빈은 언제 오빠에게 박성재와의 관계를 고백할까요? 박영나와 이지환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화 예상 줄거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다정은 완전히 회복할까요? 이수빈은 오빠에게 진실을 고백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